명리학이라는 학문이 뭘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죠. 나를 만든 진료가 어떤 거냐. 명리학은 기본적으로 우주 원리론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자, 우리 강원 선생님 모시고 명리학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구체적으로요. 네. 그러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문학의 가장 공통된 문제의식이 뭐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네. 나는 누구인가죠. Who am I인데 실제로 그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양 철학사의 인식론의 첫 출발점도 소크라테스의 Know Yourself잖아요. 내 자신을 아는 것.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좌절과 트라우마를 겹겹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수많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떤 균열과 분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속의 다면성들을 발견할 때도 있죠. 사실 그럴 때 인간은 사실 가장 허약해집니다. 명리학이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가장 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나를 만든 진료가 어떤 거냐. 왜냐하면 명리학은 기본적으로 우주 원리론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오행. 네, 바로 동양의 우주 원리론이라는 게 이제 음양오행인데 옛날에 뭐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누군가 생각하니까 내가 살던 지구는 도대체 뭔고 하늘에 보이는 저런 거는 뭐며 바람은 왜 어떻게 불어오고 계절은 왜 바뀌고 계절은 왜 바뀌고 이들은 오로지 자연을 관찰하면서 이제 이 우주를 추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명리학의 뼈대기도 하며 모든 동양학의 뿌리인 음양오행론으로 요약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결국 명리는 그냥 한 명의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에 대한 얘기죠. 근데 나를 알기 위해서 우주론을 끌고 온 겁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달라요. 즉 뭐냐면 이걸 좀 더 얘기하자면 한 명 한 명의 인간은 우주다. 우주만큼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도 있다. 네. 내가 단독자가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바로 우주의 기운이 나와 그대로 연결돼요. 저는 이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인생의 큰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우울증과 이제 공황장애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이제 받았습니다. 한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우울증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자기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 넌 쓰레기야. 넌 나쁜 놈이야. 넌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이것이 우울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답을 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본질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알면 그렇죠. 대응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거죠. 그래 난 쓰레기가 아니야. 난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야. 아니 난 굉장히 존엄한 존재야. 그걸 아는 것만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확인했던 겁니다. 저는. 그러면 선생님 이제 나를 만든 진료 뭐 이제 조금 들은 얘기를 하자면 뭐 수금, 화목, 뭐 토 그래 나는 음의 기운이 강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라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다. 토의 기운이 강한 그러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계절의 기운이고요. 그 계절의 기운은 바로 한 명 한 명 인간의 기질과 성격,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 혹은 잘할 수 있는 것과 취약한 능력, 그리고 관계를 구성하는 능력, 이 모든 것에 다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죠. 그게 참 신기해요. 좀 신기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요, 하물며 외모까지도
통제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네. 아 저희는 수가 강하겠구나. 뭐 이게 네. 옛날에는 상담할 때 이제 누가 들어서 저한테 그 생년월일치를 넘겨주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 혼자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토가 많다. 왜냐면 그것도 훈련이니까 제 속으로. 예. 그거 보면 물론 데이터가 쌓이니까.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금과 유금이 강한 사람들은 피부가 흰 경우가 많아요. 토인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양토, 무토인 사람 저 같은 사람인데요. 남자나 여자나 좀 중부전선이 좀 비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토가 중앙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외모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있고 다음에 이제 건강. 네. 또 이 오행은 동시에 오장육부와 모든 또 인체의 구성과 연결돼서 이제 발전한 게 한의학이잖아요. 네. 동양의학인데 실제 몇 개의 징후와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 평소에 뭘 조심하고 뭘 어떻게 먹는 것을 좀 챙겨야 되겠다는 것까지 사실 추론 다 가능하거든요. 적성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그런 건강, 기질, 이 모든 성격, 기질, 네. 능력, 네. 취향, 관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문제에서 네. 개입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많은 이제 심리 테스트나 이 적성 검사 이런 데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 명리학이 좀 우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주론을 끌고 와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바로 이 음양오행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우주의 산물은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것, 이미 주어진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동양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원론적인 서구의 우주론보다는 훨씬 동양의 관점이 액티브한 거죠. 그러면 그 변한다라는 관점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고여 있지 않고 뭔가를 움직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애써야 된다. 뭐냐면 네. 우리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놓은 나의 이른바 일명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그냥 이른바 디폴트 값이에요. 네. 출발점.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우주라는 시간이라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끝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운이 예, 무슨 10년 단위. 좋은 운이 아니고 큰 단위의 그렇죠. 큰 단위, 큰 단위의 운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10년입니다. 대운이 들었다는 말은 적합한 표현이 값하지도 않은 아닙니다. 데다가 대운이 들었다고 한들 그게 꼭 좋아할 일은 아니고 그럼요. 뭐 대운이 들어왔다는데 이건 모르고 하는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명리학은 어떤 한 인간의 심리와 적성, 그 역량, 관심, 건강만을 정태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주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것까지를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초장 끝발, 개 끝발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 실제로 이제 좀 좋은 대학 나오는 애들 보면 갔을 때 우리는 마치 인생을 다 성공한 것 같이 부모들은 좋아하지만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지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친구들 만나 보면 제대로 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역시 우리는 초년운보다 말년운이 좋아야 된다. 먼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게 초년운, 말년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초년운은 이런 걸로 정해져 있고 말년운은 이런 운으로 정해져 있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변한다는 얘기는 그거 아니고 네가 시작할 때 받아가지고 나온 걸 어떻게 운용했느냐의 결과야.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동기이면서 결과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의 명식대로 안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안 살 수도 있는 안 거군요.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또 있고 아니면 제가 이게 중요한데 명리학 또한 동시에
관계학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절대 한 명에 대한 학문이지만 한 명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네. 사람 인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가 이렇게 딱 있어서 하나만 무너지면 우리 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의지하고 그렇죠.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의 나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게 힘이 서양의 들어가 있는 거죠. 관점하고 참 다른 참 다르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중요한 특수관계는 누구겠습니까? 부모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느냐. 가령 나는 이런 재능을 갖고 태어났지만 만약에 하필 내가 만난 부모가 내가 가진 재능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부모라면 네. 내가 갖고 난 명식은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공부 아니고 다른 데 재능이 있는데 부모가 공부해 좋은 대학 가야 그런 돼라고 하면 경우는 상담에서 숱하게 봤어요. 아니 왜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 한 반에 1등에서 꼴찌가 있는 건데 왜 자기 자식이 다 꼭 1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대로 살아가려면 예. 우선은 내 명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예. 그리고 그것을 옆에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향력 특수관계인도. 있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의 예. 관계인데 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 단위가 2시간 다니니까 그럼 쌍둥이나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바로 운명 결정론인데요. 운명은 절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자라는 글자가 변화를 뜻하는 글자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우리는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이 결정론을 되어 있지 않고 하지만 결정론에 인간이 돼 있다면 우리는 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다 있는데 다 이미 답이 나오는데 내가 왜 살? 예. 이 결정론을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주로 이상한 종교. 예. 그래서 이제 이 결정론, 네. 이 결정론만큼 카리스마 있는 게 없거든요. 네가 암만 몸부림쳐도 이 운명은 정해져 있고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그런 걸 찾을 때는 행복하고 잘 나갈 때는 안 찾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 네. 어렵고 힘들 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새로 알게 되는 것이 명을 운영하는 주체가 나야. 그럼요. 우리는 보통 개인에 대한 존중이랄까 이런 거는 서양에서 연유한 거야라고 알잖아요. 많이. 그런데 아니었구나. 네. 명리의 관점 자체가 오히려 개인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서양에서도 지금 동양의 많은 전통적인 학문에 대한 새로운 재조명과 네. 재발견을 하고 있죠. 네네. 아까 제가 말이 좀 많겠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아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나만의 것이 나의 100%가 아니니까요. 내 안에 타인이 이미 타인이 타자가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은 시간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 같은 명식 인생을 자체가 살지 갈 않는다. 수가 없는 네. 겁니다. 네. 그냥 부모까지 같을 일은 없으니까요. 배우자까지 같을 일은 없으니까. 이건 좀 전문 용어인데 자기 명식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강하고 약한 건 절대 가치의 우위의 문제가 아니고 네.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네. 그 약한 사람을 자기와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아가 약한 사람을 신약하다고 하고 자기와 세계 관계에 대해서 자아가 강한 사람을 신강하다고 합니다. 주로 신강한 사람들이 빨리 망해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신약한 사람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약간 하지만 오래 버팁니다. 그 마치 몸이 약한 사람이 골골팔 맞아요. 그게 골골팔 것처럼. 딱 그게 신약한 네. 거거든요. 이게 신약하다 해서 약하거나 일찍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신약한 사람은 부모 중에서도 엄마가 주로 용신, 자신의 중요한 키를 차지하는 사람이 말하고 남녀 모두 신강한 사람은 똑같은 부모 중에서도 엄마보다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사실 엄마 아버지를 다 좋은 훌륭한 분으로 맞아들이기는 사실은 어렵죠. 특히 두 번째로 중요한 특수관계인은 말할 것도 없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만나면서 자기의 명식이 결정적으로 또 지배당하고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새끼 사람 되기는 걸렀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막 네. 획 탈바꿈 해가지고 사람 됐다는 소리 듣는 걔가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데 이건 뭐냐, 이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보여. 마지막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특수관계, 물론 말고도 더 중요한 사람은 현대사회에 많이 생기죠. 뭐 직장의 문제. 상사, 네. 뭐라든지 학교에 자기의 중요한 은사, 뭔가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친 뭐 친구, 이런 친구, 선배, 이런 경우도 다 이제 이 특수관계의 범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다는 것은 제대로 알려면 나 하나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관계까지 이제 다다라야 그게 제대로 맞습니다. 아는 거. 얘기가 슬슬 이제 재밌어집니다. 다음 3회에서는 실제로 어느 분의 사주를 한번 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예, 뭐. 네, 예.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 그러면 나는 음영오행에서 나는 뭐가 많은 것 같아. 나는 부모님이 어땠을까, 내 아이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싶은데요. 실제로 3회에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3회도 기대해 주세요.